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한창 사회 활동이 활발할 2030 세대들이 집에만 머무르는 일명 고립 청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서여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서여성 기자, 우선 고립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4살 박청담 군과 또 같은 30대 이모양 이렇게 두 고립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이 두 분에게 평소의 일상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박청담 씨의 하루인데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는 6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집에서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가 있는 박 씨에게 사실 장시간의 사회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오른쪽 그림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 씨 역시 아침 8시에 눈을 떠서 오후 5시에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 이제 집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을 따져보면 많게는 8대 2까지 쏠림이 심한데요. 서울에만 이런 고립 청년들이 30만 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한창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2030 청년들을 집에만 머무르게 하는 걸까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직접 들어봤더니 청년들이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이유는 저마다 다양했습니다. 상담 사례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린 시절 따돌림이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고요. 또 희귀 난치성 질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개인의 질병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반복되는 구직 실패로 위축됐다는 답변도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이런 숫자들이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랄까 할까요? 이런 지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9세에서 39세 고립 청년이 무려 지금 13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립 청년이 늘었을 거라는 추측만 할 뿐 사실상의 통계는 없는데요. 정확한 숫자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이 고립과 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집에만 머무르는 청년을 우리가 뭐 은둔형 외톨이, 은둔 청년, 고립 청년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용어에 대한 합의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립의 정도에 따라 은둔과 고립을 구분하는 척도 역시 지금 청년 이음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올 12월에야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체계도 없고 지원도 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립 청년은 청년 이음센터가 보다 좀 고립의 정도가 심한 은둔 청년은 K2가 지원을 맡는데요. 청년 이음센터는 상담을 장점으로 내세웠고 K2의 경우 직업활동과 거주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또 부모 상담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뭐 체계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지원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나요? 네,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인 고립 은둔 청년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사실 예산입니다. 현재 서울시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은 모두 용역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이 돼서 올해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 용역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이 부분이 많이들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네, 관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요. 네, 지금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민호루 씨는 사실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상담사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사들 역시 제가 은둔형 청년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얘기는 이달 중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보강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둔 청소년에 관해서 서여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